119페이지 2번의 문제를 볼 거고요. 최신 기출문제 7회 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2번 표 2에서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등에서 3등은 1등, 1등에서 3등은 1등, 2등, 3등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을 순위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1위. 이게 나와져 있는 이유는 오름차순 순위인지 내림차순 순위인지 우리 보고 판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어떤 순위를 구하라는 걸까요? 오름차순일까요? 내림차순일까요? 니네 다 마이크 키 끄고 있으니까 나 슬퍼. 말을 해주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서. 자, 내림차순 순위를 매기는 거죠. 높은 거에서 내려가면서 내림차순 순위를 매기는 거고 추주함수와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추주함수를 먼저 한번 잠깐만 보고 갈까요? 추주함수는 반환되는 1, 2, 3, 4 숫자에 해당되는 1이라는 값에 반환하면 value 1, 2라는 값은 value 2, value 3, value 4 해당되는 값에 일치되는 값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ank EQ라는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였었지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에서 기억해줘야 되는 거 있었어요. 요거. REF는 반드시 항상 절대 주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이용 건수별 순위이기 때문에 이용 건수에 해당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록을 영역 지정한 다음에 반드시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순위는 내림차순 순위 또는 오름차순 순위를 매길 수 있고 내림차순 순위를 매길 때는 값은 0이라는 값으로 사용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를 참고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I3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추주함수와 랭크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1등, 2등, 3등, 그리고 공백이라는 것은 어디다 입력해야 될까요? 랭크일까요? 추주일까요? 추주죠. 1일 때는 1등, 2일 때는 2등, 3일 때는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할 거예요. 자, 추주함수를 이용을 할 때 추주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결과값을 표시할 I3셀에 셀 포인터 배치하고요. 수식 입력 기호는 추주 함수 열어주고요. 함수 마법사 창까지 열어주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셀만 보이도록 추주 함수, 랭크 함수는 첫 번째 줄만 보이도록 나머지 데이터는 살짝 가려줘도 괜찮아요. 자, 추주 함수 창 열려졌나요? 자, 인덱스 넘에서는 1이라는 값, 2라는 값, 3이라는 값, 이런 값들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인덱스 넘에 나오는 1, 2, 3은 무엇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1, 2, 3이에요? 순위에서 나오는 1, 2, 3이지요. 그래서 인덱스 넘에다가 직접 rank, rank.eq 열고 닫고 rank.eq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을 해서 rank.eq 함수 창으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왔나요? 자, 그러면 넘버, 순위를 구하려는 수예요.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순위예요? 바로 앞에 있는 이용 건수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죠. 그래서 H3셀 클릭. 순위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구한 다음에 밑으로 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합니다. H3셀 클릭. 자, 그리고 REF는 어떤 자료들 중에서의 순위야? 이용 건수 중에서의 순위이기 때문에 REF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해주고요. 이용 건수가 있는 H3에서부터 H12셀까지 영역 지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로 지정한다? 절대 주소 F4.
이거는 항상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H3에서 H12까지 영역 지정을 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주소 지정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더에 클릭을 하고요. 내림차순 순이었어요? 오름차순 순이었어요? 내림차순 순이었기 때문에 오더에 몇을 입력한다? 숫자 0. 자, 끝났어요. 확인 다시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되죠. 어디로 돌아가서? choose 함수로 돌아갑니다. choose 클릭, choose 클릭. 내가 돌려받은 값이 1일 경우에는 value 1에다가 뭐를 입력해야 돼요? 1등. 자, value 1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1등. value 2에다는 2등. value 3에다는 3등. 나머지는 뭐를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공백으로 순위를 표시하래요. 그러면 몇 번까지 공백을 표시해야 될까, 얘들아? 우리가 직접 몇 개라고 나와져 있지 않으면 개수를 구해야 돼요. 2, 4, 6, 8, 10, 11. 밸류 11까지 입력을 해줘야 돼요. 밸류 4에다 큰 따옴표 2개, 탭키 눌러서 밸류 5, 밸류 6, 밸류 7, 밸류 8, 밸류 9, 밸류 10, 밸류 11까지 직접 공백을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돌려받는 인수의 개수만큼 공백으로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져 있어서 밸류 11까지 공백으로 입력을 해줬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확인 클릭. 자, 밑에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면 된다라고 했었지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따닥. 그러면 1등, 2등, 3등만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됐나요? 용식이 나왔니? 자, 예진이 신정이 나왔니? 예진이도 나왔니? 안 나오면 바로바로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랭크와 추주 함수를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디로 가볼까? 교재 83페이지 기출문제 4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뭔가 조금 달라요. 자, 기출문제 4회를 불러와 주고요. 교재는 83페이지를 펴주기 바랍니다. (83페이지) 2번 83페이지 2번 자, 표 2를 가지고 할 거고요. 자, 문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표 2에서 다 어딘지 찾았지, 얘들아? 수연아, 예진아 찾은 거지? 용식이도 찾았고. 자, 문제를 보면 표 2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 error, choose, rank EQ 함수가 있어요. 자, 아까는 choose와 rank EQ 함수를 이용해서 1위, 2위, 3위까지의 값을 구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했죠. 근데 여기서 if, error라는 함수가 더 나와 있어요. 자, if, error라는 것은 만약에 오류가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반환시켜주는 함수예요. 만약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와 똑같이 비교에다가 너희들이 직접 choose와 rank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석과 차석을 나타내는 결과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choose와 그리고 rank 함수만 사용을 해요. if, error 사용하지 말고요. 직접 구해보기 바랍니다.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고요. 성적이 가장 높은 친구가 수석, 두 번째가 차석입니다. 자, choose 함수와 그리고 rank EQ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구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choose와 rank 함수만을 가지고 하니까 불편한 게 뭐였었어요? 수석과 차석이라는 문자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를 해줘야 돼, 우리가 직접? 큰 따옴표를 찍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우리야 뭐 10개뿐이 없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찍어줬지만 이게 100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개를 계속 큰 따옴표를 찍어줘야 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선생님 잠깐 화면 보고요. 내가 만약에 차서까지만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 값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추주함수에서 우리가 11번까지, 밸류 11까지 큰 따옴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수석과 차석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귀찮아, 입력하기 싫어. 공백으로 내비두면 공백이 나오는 게 아닌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if error라는 함수에서는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특정 값을 반환할 수가 있어요. 공백이 될 수도 있고요. 오류라는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요. 숫자 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값을 표시할 K3셀에 셀 포인터를 배치를 합니다. 3개의 함수를 중첩을 할 거예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if erro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차석과 수석은 그 추주 함수에서 나오지만 공백은 if error 함수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는 if error 창을 열어주고요. 자, 그러면 value 그리고 value if error라고 나와졌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아까와 똑같아요. value에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값. 아까 추주와 랭크 EQ 함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추주 열고 닫고 value에 추주 열고 닫고 수식 입력줄에 추주를 클릭을 합니다. 추주 함수창으로 돌아와서 인덱스 num에까지 클릭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을 할 거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값은 그리고 순위를 구해서 1, 2, 3, 4 그 순위에 해당되는 값을 입력할 거예요. 인덱스 num에서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 rank.eq 열고 닫고 다시 랭크 함수까지 중첩을 했습니다. 수식 입력줄 클릭했다가 넘버에까지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왔나요? 3개의 함수가 중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잘 보고 따라와야 되고요. 자, if error라는 함수는 종종 나오는 함수예요. 추주 함수와 또는 다른 if 함수와 정첩이 되어져서 나타낼 수 있고요. 오류가 있을 때 또는 반환되려는 값이 정확히 제시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오류가 아닌 특정 문자열 공백이라든지 또는 0이라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자료를 반환시켜 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랭크 EQ 함수에서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순위를 구하려는 수 I3셀 클릭 REF에서는 성적에 대한 순위이기 때문에 I3에서부터 I13까지 영역 지정하고 반드시 뭐를 지정한다? 절대주소 F4 순위를 구하려는 형식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추주 함수로 돌아갑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 클릭 그리고 value 1에다가는 수석 value 2에다는 차석이라고만 입력을 해요. 아까는 value 3, value 4, value 5부터 11까지 다 공백을 입력을 했지만 if error 함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지 않습니다. 차석까지 입력을 하고 value 3에다가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value 2에다가 차석이라고 입력하고 if error로 돌아가면 바로 큰 따옴표가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value 3에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해 준 다음에 if error로 돌아가겠습니다. if error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value if error일 때 오류가 있을 때는 공백을 나타나겠다. value if error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해 주고요. 큰 따옴표 2개. 에러가 있을 때는 공백을 표시하겠다. 확인 클릭. 채우기 핸들 드래그. 아까와 동일한 결과값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if error라는 함수는 사용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아마 if error가 나오면 적어도 3개의 함수가 중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요번에는 4번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4번. 논리함수 if 함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4번. 교재는 84페이지 4번 기출문제 4회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고요. 문제를 보면 표 4에서 학번과 휴학을 이용하여 졸업 연도를 표시하시오. 졸업 연도는 2000 더하기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해 와야 할까요? 주어져 있는 함수 중에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고, 휴학이래요. 휴학은 교환학생이면 1, 군대 입대면 2, 그리고 공백은 0으로 계산을 하래요. 휴학일 때 조건에 만족할 때의 값과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을 따로따로 넣어줄 때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학을 더해주고 그리고 3을 더해줘서 졸업 연도를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졸업 연도를 계산하는 식에 보면 2000 더하기 뭔가 계산식이 나와져 있죠. 그러면 는에서 그 계산식을 입력해서 따라가다가 필요한 지점에 함수를 중첩을 해줘야 합니다. 자, 우선은 결과값을 표시할 K17셀을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해주고요. 수식 입력 기호 는 문제에 있는 것처럼 2000 더하기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올 수 있다? 미드 함수, MID, 미드 함수 열어주세요. 함수창에서 더하기 미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해도 미드 함수창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왔나요? 자, 텍스트 부분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자, 우리가 찾아올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원본 자료가 있는 텍스트 G17셀 클릭. 나는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졸업 연도를 구할 거니까 첫 번째 학생에 대한 학번에서 G17셀을 클릭을 했어요. 스타트 넘 몇 번째 자리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몇 개의 문자를 찾아와야 돼요? 2개의 문자를 찾아올 거예요. 스타트 넘의 3, 넘체어의 2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문제에 보면 학번에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더하기 휴학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해주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해주고 더하기 직접 입력을 해요. 더하기. 그런 다음에 휴학은 어떤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if 함수. 그러면 if 열고 닫고까지 갈게요. if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왔나요?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해주고요. 로지컬 테스트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해주고 잠깐 선생님 화면 봅니다. 자, if 함수가 어디에 있을까? 자, if 함수는 세 가지의 인수가 필요해요. 자, 조건을 만족할 때의 값과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을 각각 반환해주는 함수고요.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교환학생인지 군 입대인지 공백인지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져 있고요. value if true에서는 조건을 만족할 때의 값, value if false에서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을 각각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로지컬 테스트에서 반드시 조건식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앞에 비교 대상 셀을 선택해줘야 된다라는 거. 즉, 휴학에 있는 어떠한 특정 셀이 같냐, 뭐와 같냐, 교환학생과 같냐, 특정 셀이 같냐, 군 입대와 같냐, 그리고 공백과 같은지 비교 대상 셀을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건식에서 문자열을 가지고 조건식을 만들 때는 내가 직접 문자열에 큰 따옴표를 찍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에 커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로지컬 테스트에 자, 첫 번째 비교 대상 셀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셀 주소로. 예진아, 비교 대상 셀의 셀 주소는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이 같냐? 교환학생과 같냐? 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가려놔서 첫 번째 자료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가렸어요. if 함수 창도 아까 랭크 함수도 추주 함수도 지금 사용하는 if 함수도 첫 번째 자료만 남겨놓고 다 가리세요. 그래야 덜 혼란스럽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비교 대상 셀 J17셀을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로 직접 J17셀을 선택을 해요. 휴학에 들어가 있는 J17셀에 들어가 있는 값이 같냐? 뭐와 같냐? 큰 따옴표 교환학생. 큰 따옴표 교환학생. J17셀에 있는 값이 교환학생이냐? value if true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자, 문제 교환학생이면 몇을 더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2를 더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value if true에 숫자 2를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value if false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를 하고요.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값을 입력하려고 봤더니 또다시 조건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다시 if라고 입력을 해요. if 열고 닫고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또다시 군 입대인지를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value if false에서는 if 열고 닫고 까지 하고 수식 입력줄에서 if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if 함수 창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바뀌었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조건식을 만들어 로지컬 테스트에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와 똑같아요. 휴학이 J17셀에 있는 휴학의 어떤 값이 J17셀에 클릭을 했고요. 같냐? 뭐와 같냐? 큰 따옴표 군 입대. 군 입대. J17셀에 있는 어떠한 값이 같냐는 군입대와 같냐? 큰 따옴표 군입대로 입력을 했고요. 군입대라면 value if true에 몇을 입력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2라고 되어져 있어요. value if true에 2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value if false로 클릭을 하고요. 자, 2도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예요? 공백분이 없겠지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다시 if로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값은 그냥 바로 입력해주면 돼요. 뭐라고? 0이라고 입력해주면 돼요. 또는 if 다시 들어가서 같냐? J17셀이 같냐? 공백과 같냐? 그러면 0을 주라는 값을 입력해줘도 되지만 굳이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마지막에 있는 조건 값은 value for false에 바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졸업연도에 보면 휴학 뒤에 뭐를 더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3을 또 더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 오른쪽 끝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시고요. 더하기 숫자 3까지 하고 엔터. 결과값이 2023년도 나왔나요? 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2년도, 23년도 아마 군 입대하는 친구들은 2년 휴학하고 복학하니까 교환학생은 1년 갔다 오니까 공백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연
4년 또는 2년 뒤에 졸업을 하니까 라고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나왔나요? 자,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거는 if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복잡하고요. 지금 L17셀에다가 다시 한번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 안 할 거고요.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L17셀에 똑같이 한번 더 연습을 지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는 어디를 보냐면은 7회 문제 아까 열어놨었어요, 얘들아. 7회 문제 1번을 볼 거고요. 교재는 119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1번의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간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를 보면 표 1에서 주문 코드의 첫 문자가 A이면 조조, D이면 주간, N이면 심야로 구분해 표시하시오. if와 left 함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문 코드에 보면 첫 번째 문자에 A, D, N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먼저 중첩을 해야 할까요? 자, 가장 먼저 조조, 주간, 심야라는 문자열은 어디다가 넣어줄 거야? value if true, value if false라는 값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는 if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if 함수 창을 먼저 열어주고요. 자, 첫 번째 자료만 남겨놓고 if 함수는 가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로지컬 테스트에서 보면 첫 번째 문자가 같냐, A와 같냐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해오는 어떤 함수? left 함수. 자, 로지컬 테스트에 커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left 열고 닫고 left 함수 창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텍스트에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하고요. 우리가 추출해올 문자열은 어디에 있어요? A3셀의 주문 코드에 들어가져 있죠. A3셀을 클릭을 합니다. 텍스트에서는 A3셀, 텍스트 A3셀, 넘체어스에 클릭을 하고요. 왼쪽에서 몇 개의 문자열을 추출해 올 거예요? 한 개의 문자열을 추출해 올 거니까 1. 자,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주문 코드에서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해 왔습니다. 어디로 복귀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if 함수 창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죠. 마우스로 if 클릭, 수식 입력줄에서 if 클릭.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에 left 괄호 열고 A3 쉼표 1 괄호 닫고가 되어져 있어요. 됐나요? 자, 뒤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로지컬 테스트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해주고요. 는 같냐? 이게 뭐와 같냐? 대문자 A와 같냐? 큰 따옴표. 대문자 A 큰 따옴표. 내가 추출한 left에서의 첫 번째 문자열이 A와 같냐? 같다면 value of true에 뭐라고 입력하래요? 조조. value of true에 한글로 조조. 자, 그리고 value of false의 내용을 입력하려고 봤더니 또다시 조건이 들어갑니다. 어떤 함수를 실행해야 될까요? 다시 if, 영어로 if 열고 닫고, 그리고 if 함수 창으로 수식 입력줄 오른쪽 끝에 있는 if를 클릭해서 새로운 if 함수 창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로지컬 테스트에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서도 뭐가 필요해요? left 함수가 필요하죠. left, 우리 요번에는 그냥 쓸까요? left 괄호 열고 A3 클릭, 함수창 굳이 열지 않고 그냥 입력할게요. left 괄호 열고 A3 쉼표 1 괄호 닫고. 자, 입력이 잘 되고 있나요? left 괄호 열고 A3 쉼표 1, 즉 A3셀에서 왼쪽 첫 번째 문자열을 추출해 왔습니다. 됐나요?
이것이 같냐? 뭐와 같냐? 큰 따옴표. D와 같냐? 큰 따옴표 D, 큰 따옴표. D와 같다면 value if true에 커서를 배치하고요. 만족한다면 뭐라고 입력하래요? 주간. 한글로 주간. 자, 그런 다음에 value if false로 넘어왔어요.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을 입력하려고 봤더니 또다시 물어봐요. 뭐를 물어봐요? n과 같은지를 물어봐요. 다시 뭘로 들어가요? if 열고 닫고 오른쪽 끝에 있는 if를 클릭해서 새로운 if 창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로지컬 테스트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해주고요. 자, 똑같이 뭐를 해줘야 돼요? 주문 코드의 첫 번째 문자열이 left 괄호 열고 A3셀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A3셀에 있는 거에서 쉼표 한 개의 문자열을 찾아오겠다. 1 괄호 닫고 이것이 같냐? 뭐와 같냐? 큰 따옴표 n 큰 따옴표 n과 같다면 value if true에 뭐라고 입력하면 돼요? 심야. 그리고 만족하는 값이 없을 때 value if false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큰 따옴표 2개 공백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를 중복했을 때는 확인을 한번 하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수식 입력줄에서 함수 하나하나를 클릭을 해요. left를 클릭을 해서 혹시 여기에 오류가 빨간색 글씨로 오류가 나와 있는 건 없는지 다시 if를 클릭해서 오류가 있는 건 없는지 앞쪽에 있는 left, 앞쪽에 있는 if left, if를 각각 클릭을 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한 다음에 더 이상 처리할 게 없으면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확인 클릭. 그러면 A이기 때문에 조조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 1회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1회 교재는 42페이지 42페이지 3번을 볼 거고요. 문제는 파일은 기출문제 1회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1회를 열어주고요. 자, 그리고 표 3번의 제품 판매 현황의 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를 먼저 잠깐만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표 3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if, max,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판매량이 최대값인지를 먼저 판별을 할 거예요. 최대값이 맞다면 최대 판매를 줄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물어볼 거예요. 최소값인지를 물어볼 거예요. min을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물어볼 거고 그게 만족하면 최소 판매, 이것도 저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공백을 처리하는 결과값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if 함수는 if 괄호 열고 닫고 if 함수 창을 열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라고 했어요. 자, 어떤 셀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먼저 if 함수에서는 조건식에서는 비교 대상 셀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몇 번째 셀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판매량이 있는 C16셀을 클릭을 해요. C16셀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할 거야. 같냐? 뭐와 같냐? 최대값을 나타내는 함수, max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max 열고 닫고. 자, max min은 우리 함수창 열지 말고 그냥 합시다. max 괄호 열고까지 하고요.
범위만 지정하면 돼요. 어떤 값들 중에서의 최대값이에요? 판매량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는 맥스 괄호 열고 C16에서 C25셀까지 판매량에 대한 C16에서 C25셀까지 영역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내가 선택한 C16셀이 최대값이냐 맥스 C16, C25 범위 중에 최대값이냐 만족한다면 value if true에 클릭을 하고요. 만족한다면 뭐라고 입력을 하래요? 최대 판매. 자, value if false에 커서를 옮겼어요. 만족하지 않으면 또다시 봤더니 뭐라고 물어봐요? 이번에는 반대로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로 하래요. 자, 조건을 다시 한번 입력해야 되니까 뭐라고 써요? if 열고 닫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if 함수 창으로 갑니다. if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if 클릭. 자, 로지컬 테스트에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놨습니다. 자, 비교 대상 셀 C16셀에 있는 비교 대상 셀이 C16셀이 같냐, 는 같냐, 뭐와 같냐, 최소값과 같냐, min, min, 괄호 열고 어떤 범위에서 최소값, 판매량 중에서의 최소값이니까 C16에서 C25셀까지 영역 지정을 합니다. 바로 닫고까지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 예진아, 잘 돼가고 있니? 수연이도? 용식이도? 자, 그러면 만족하면 value if true이면 뭐라고 입력을 하래요? 최소 판매.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면 value if false에 커서 갖다 놓고요. 공백으로 하래요. 큰 따옴표 2개.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min이라는 함수를 눌러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오류 나온 친구 있나요? 없어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if 클릭해서 오류 나와 있는 친구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max, 앞에 있는 if. 자, 오류가 나왔던 친구 손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빨간색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됐으면 확인 클릭. 그리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더블 클릭. 나 최대 판매. 아, 결과값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하나 빼먹었어요. 자, 첫 번째 셀에 놓고요. 미안해. 첫 번째 셀에 놓고 함수 마법사 fx 눌러보세요. 우리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판매하는 요 범위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선생님 화면 잠깐만 봐주세요. 첫 번째 셀에 있는 최대값, 최소값을 판매하는 범위는 이만큼이었어. 두 번째 셀에서의 최대값을 판매하는 그 범위는 바뀌었어요. 세 번째 셀에서 또 바뀌었어요. 네 번째 셀에서 또 바뀌었어요. 다섯 번째 셀에서도 또 바뀌었어요. 뭐를 지정을 하는 걸 빼먹었을까요, 우리가? 절대 주소.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셀에 D16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함수 마법사 fx 클릭. 그러면 max 함수를 열어주세요. 수식 입력줄에서 max 클릭. 수식 입력줄에서 max 클릭. 그리고 넘버 1에 있는 C16에서 C25를 영역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뭘로 지정한다? F4 눌러서 절대 주소. 됐나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이번에는 최소값 민으로 가요. 똑같이 민에 있는 범위를 절대 주소 F4 최대값, 최소값을 판별하는 범위는 처음에도 똑같고 마지막 자료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이제는 최대, 최소가 동일하게 잘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니? 수연아, 예진아? 오케이. 예진이도 나왔어? 용식이는 나왔니? 오케이. 자,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아까 REF 랭크 함수에서는 무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맥스와 민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맥스와 민을 가지고 범위를 지정을 해서 채우기 핸드로 밑으로 드래그를 해야 된다라면 그때는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야 돼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범위를 가지고 범위를 지정을 했는데 결과값이 나오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범위는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상황은 절대적이에요. 범위를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범위는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최신 기출문제 1번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조금 쉬운 함수로 갑시다. 4번 함수, 4번의 내용으로 갈 거예요. 4번의 표 4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전히 42페이지 보고 있고요. 4번에 프로야구 구단 정보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연고지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여 비고에 표시하시오. 팀명이 KT 위즈이고 연고지가 수원이면 KT 위즈는 대문자, 모두 다 대문자로 바꿔주고 연고지는 괄호 안에다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서 표시를 하래요.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요. 뭔가 길어져요. 프로퍼, 어퍼 함수와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프로퍼라는 함수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이고요. 어퍼라는 함수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두 가지 함수 중에 우리는 뭐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될까요? 수연아, 뭐를 먼저 실행해야 될까? 프로퍼와 어퍼 중 결과값을 보아하니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어퍼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KT with가 대문자로 다 대문자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자, 결과값을 표시할 J16셀에 셀 포인터를 배치하겠습니다. 결과값을 표시할 J16셀에 셀 포인터 배치하고 는 어퍼 UP 어퍼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어퍼 함수는 함수창을 열어보면은 하나의 인수만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억을 해주세요. 어퍼 괄호 열고 대문자로 바꾸고 싶은 셀 문자열만 선택 또는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몇 번째 셀을 선택해야 할까요? 팀명이 나와 있는 G16셀 클릭. 자,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자, 팀명 뒤에다가 괄호 열고 라는 문자열에 연고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할게요. 수식 입력줄 클릭. 자, 이 뒤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해야 될까요? 괄호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문자열 연결, and 연산자 입력을 하고요. 큰 따옴표, 괄호 열고 큰 따옴표.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진아, 이 뒤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뒤에는 프로퍼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프로퍼를 쓸까요? 쓰면 안 될까요? 쓰면 된다? 안 된다? 이 상황에서 프로퍼를 바로 쓴다. 바로 쓰면 안 된다. OX로 표시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진아 웃지 말고 OX로 표시해주세요. 된다? 수연이는? 된다에 한 표. 된다. 수연이도 된다. 신정이는? 안 된다. 안 된다. 용식이는? 된다?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왜냐면 여기다 바로 뒤에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함수와 앞에 있는 거를 연결해 줘야 돼요. 반드시 앞에 뭔가의 자료가 있어. 뒤에 함수를 또 쓰고 싶어. 그냥 쓰는 게 아닌 and 연산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n% 연산자 다시 한번 씁니다. and. 아이고, 잠깐만. 자, 화면을 좀 키워놓고 할게요. and 연산자까지 입력을 했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로퍼라고 써요. 프로퍼 괄호 열고 절대 엔터 누르지 마세요. 프로퍼. 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꿀 건 뭐예요? 연고지지. 프로퍼 괄호 열고 텍스트 H16셀을 클릭을 합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들어가고 있어, 얘들아. 프로퍼 괄호 열고 H16셀 했으면 수식 입력줄에서 괄호 닫았어요. 그런 다음에 요 뒤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시 and 연산자 큰 따옴표 괄호 닫고 큰 따옴표까지 들어가야 해요. 프로퍼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뀐 연고지가 있으면 그 연고지에 여는 괄호 닫는 괄호가 있었기 때문에 and 연산자로 다시 큰 따옴표 괄호 닫고 큰 따옴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눌러서 완료. 결과값이 안 나왔다라는 친구? 수연아, 예진아, 신정아, 용식아 다 나왔니? 오케이. 자, 어려운 건 아니에요. and 연산자의 의미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and는 앞에 있는 자료와 뒤에 있는 자료를 연결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그 연산자가 아닌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를 연결해주는 그 연산자는 and 연산자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더블 클릭해보면 결과값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직접 혼자 K16셀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and 연산자가 워낙에 여러 개가 사용이 되어져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복잡하지는 않아요,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5번, 아래쪽에 있는 표 5번의 내용을 볼 거고요. 표 5번에 1학기 국어 성적 일람표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거고, 자,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교재 42페이지 5번의 내용을 보면 표 5에서 중간 기말의 평균과 성적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적 평가표에 중간 기말의 평균을 가지고 구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뭘까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에버리지 함수이지요. 자,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 평균을 구해온 다음에 그 평균을 가지고 만족하는 자료, 자, 아래에 보면 성적평가표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성적평가표에 보면 자, 0 노력, 60 보통, 80 우수, 90 최우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평균이 0점에서 59점이면 노력, 60에서 79점이면 보통, 80에서 89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라는 값을 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래 HLOOKUP과 average라고 되어져 있어요. average는 평균을 구해야 되는 함수이니까 알고 있고요. HLOOKUP 함수를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HLOOKUP 함수, VLOOKUP 함수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함수이고요. 먼저 보면은 HLOOKUP이라는 함수는 잠깐만. 자, HLOOKUP, VLOOKUP 똑같은 함수예요. 단지 내가 사용할 참조표가 가로로 만들어져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참조해야 되는 값들이 가로로 만들어져 있는 참조표라면 이런 참조표라면 HLOOKUP인 거고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참조표처럼 세로로 만들어져 있는 참조표라면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요. 즉 행으로 만들어져 있는 참조표냐 열로 만들어져 있는 참조표냐에 따라서 HLOOKUP, VLOOKUP을 내가 판별을 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친절하게 HLOOKUP이라고 정확히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료에 보면 성적평가표가 가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얘기할 때 항목 이름을 선택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외에 HLOOKUP, VLOOKUP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 HLOOKUP이라는 함수에서도 앞에 있는 평균과 평가라는 항목 이름을 포함을 해서 영역 지정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위에 있는 성적평가표도 영역 지정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항목 이름만, 평균과 평가라는 항목 이름만 포함해서 영역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을 구할 이 29셀의 셀 포인터를 갖다 놓을 거고요. 자, 에버리지와 HLOOKUP 함수 중 뭐를 먼저 실행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평가에 노력, 보통, 우수, 최우수라는 값은 에버리지 함수에 들어갑니까? HLOOKUP 함수에 들어갑니까? HLOOKUP 함수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HLOOKUP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해요. 결과값을 표시할 이 29셀의 셀 포인터 갖다 놓고요. 는 HLOOKUP 함수창 열어주기 바랍니다. HLOOKUP 함수창 열어주고요. lookup value, table array, row index num, range lookup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들어왔나요? 자, 함수 형식을 또 한번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HLOOKUP, VLOOKUP 함수는 lookup value, table array, call index num 또는 row index num, range lookup이라는 네 가지 인수가 필요합니다. lookup value는 찾으려는 값이에요. 어떤 값을 가지고 노력, 보통, 우수, 최우수를 구할 거예요? 우리는 예진아, 뭐를 가지고 우수, 최우수 값들을 구해와야 하나요? 우리는? 자, 가지고 있는 자료에 총점만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에 대한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간과 기말에 대한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lookup value는 중간과 기말에 대한 평균값이에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아까 뭐였었어? average 함수지요. 그래서 lookup value에다가 average, AVERAGE 괄호 열고 함수창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average 괄호 열고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어떤 값에 대한 평균이었어? 중간과 기말에 대한 평균. 자, 함수창 이렇게 가려놓고 갈게요. 헷갈리니까.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자료만 나오도록 함수창을 바꿔놓고요. 약간 가려놨고요. 에버리지 괄호 열고 중간 기말 영역 지정 B29, C29 영역 지정 괄호 닫고 평균을 구하겠다. 중간과 기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 그 평균 값으로 값을 찾을 거예요.
자, lookup value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lookup value에 average 괄호 열고 B29 콜론 C29 괄호 닫고까지 들어갔어요. 됐나요? 다 들어갔어, 얘들아? 얘기를 안 해주면 너희들 상태를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끄덕끄덕이라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자, 그러면 테이블 어레이로 내려갑니다. 테이블 어레이 클릭. 자, 함수창 살짝 옆으로 또 비꼈어요.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내용에서 봤듯이 참조표예요. 내가 만들어져 있는 화면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는 참조표. 항목 이름을 포함한 전체 영역 지정을 하고요. 이것도 항상 뭘로 지정을 해야 된다?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A39에서부터 테이블 어레이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A39에서부터 E40까지 영역 지정. 영역 지정했으면 F4 눌러서 절대 주소 지정. F4 눌러서 절대 주소 지정. 그러면 모두 다 $A, $39, $2, $40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항상 절대 주소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low index num. VLOOKUP이라면 아마 콜 인덱스 num으로 나왔을 거고요. 자, low index num은 찾을 것과 일치되는 자료 중 자, 테이블 어레이의 행 번호 또는 열 번호예요. 우리가 영역 지정을 한 테이블 어레이에서 돌려받고자 하는 노력, 보통, 우수, 최우수라는 값은 몇 번째 행에 있을까요? 몇 번째 행에 있을까요? 맞아. 두 번째 행에 있어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노력, 보통, 우수, 최우수가 40행에 있으니까 42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영역 지정을 한 테이블 어레이에서 첫 행인지 두 번째 행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2라고 입력을 합니다. 로우 인덱스 넘에 2라고 입력을 하고요. 레인지 룩업에서는 0 또는 1이 들어갈 수 있는데 0일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 정확하게 일치되는 100% 일치되는 값을 찾을 때는 0이라고 줘요. 그리고 중간값,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에 대한 결과값을 돌려받을 때는 1이라는 값을 입력해 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레인지 룩업에 0을 입력해야 될까요? 1을 입력해야 될까요? 0일까요? 1일까요? 손가락으로 표시 1. 왜냐하면 평균 하나하나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이 아닌 0에서 59점, 그리고 60점에서 69점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을 돌려받을 거니까 우리는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레인지 룩업에 1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할 거 더 남았나요? 이제 없어요. 확인, 클릭.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우수, 최우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HLOOKUP, VLOOKUP 함수에서는 기억해 줄 것은 lookup value, 찾으려는 값은 해당되는 특정 값 셀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에서는 항목 이름을 포함한 표 전체를 영역 지정하고 반드시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레인지 룩업에서는 콜 인덱스 넘, 로우 인덱스 넘에서는 내가 영역 지정한 조건표에 어디에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값이 있는지를 입력하는 거지 왼쪽에 있는 행머리글에 숫자를 입력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을 입력할 때는 돌려받을 때는 0,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을 돌려받을 때는 1이라는 값을 레인지 룩업에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른 문제로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요번에는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 자, 기출문제 2회로 넘어와 보시고요. 기출문제 2회의 문제 1번을 볼 거예요. 기출문제 2회의 문제 1번이고 교재는 55페이지입니다. 랭크 EQ 함수와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는 문제입니다. 잠깐만. 물 좀 떠왔어요? 자, 수상 내역을 한번 볼 거예요. VLOOKUP과 그리고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순위 결과표를 보면 순위가 1이면 대상, 2면 최우수, 3이면 우수, 4 이하는 장려상을 의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순위는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을 1위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자, 어떤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해야 할까요? VLOOKUP일까요? 랭크 EQ일까요? VLOOKUP. VLOOKUP, 맞아요. 왜냐하면 VLOOKUP의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상이라는 값을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돌려받을 거니까. 자, 결과값을 표시할 시 3셀을 클릭해서 셀 포인터를 갖다 놨습니다. 옆에 있는 참조표 순위 결과표 나와져 있고요. 결과값을 표시할 시 3셀에 셀 포인터 있는 상태에서 는 VLOOKUP 함수창 열어주고요. 자, 우리는 lookup value 찾으려는 값은 어떤 값을 가지고 찾으래요? 순위를 가지고 찾으래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 뭘로 중첩을 해야 될까요? 랭크 EQ rank.eq 괄호 열고 닫고 랭크 함수는 함수창을 사용을 할게요. 수식 입력줄에서 랭크 EQ 클릭 함수 형식이 간단할 경우에는 굳이 함수창을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력하고 영역 지정해줘도 상관없고 지금처럼 여러 개의 인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함수창을 열어놓고 하는 걸 권합니다. 자, 넘버에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요. 넘버에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 어떤 셀일까요? 신정아 몇 번째 셀일까? 넘버 C3. B3 평가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니까 넘버는 B3 클릭 B3셀에 있는 평가 점수이고 REF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영역 지정해야 될까 수연아? B3에서 11. B3에 평가 점수가 있는 B3에서부터 B11까지 영역 지정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F4 절대 주소. 자, 그러면 오더. 예진아, 오더에는 몇을 입력해야 할까요? 0일까 1일까? 0. 맞아요. 0. 왜냐하면 내림차순 순위를 매기고 있으니까 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VLOOKUP으로 이제는 복귀해야 되죠. 수식 입력줄에서 VLOOKUP 클릭. 수식 입력줄에서 VLOOKUP 클릭. 자, 테이블 어레이에 클릭을 합니다. 테이블 어레이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자, 신정아,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정해야 될까요? 순위 결과표에 위에 이름까지 포함. 자, 셀 주소로 이야기하면 몇 번일까? 2,3에서 F7. 2, 3에서 순위 결과표라는 항목 이름은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 3에서부터 F7까지 영역 지정. 그런 다음에 이것도 반드시 뭘로 지정해야 된다? 절대 주소 F4. 자, 콜 인덱스 넘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하고요. 수연아, 콜 인덱스 넘은 몇을 입력해줘야 될까요? 2를 입력을 해요.
콜 인덱스 넣으면 2라고 입력을 해요. 레인지 루거. 예진아, 0일까요? 1일까요? 0이요. 맞아. 0일 것 같아. 그런데 1이야. 왜냐면 1, 2, 3, 4까지는 정확하게 장려상까지 있지만 5부터는 안 나와져 있잖아. 만약에 0으로 하면 5등부터는 다 샵 NA라고 오류가 나와요. 모든 값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값으로 다 나올 수 있으면 예진이가 얘기한 대로 0이라고 하면 돼. 근데 지금처럼 순위를 구했는데 1등부터 4등까지만 있고 밑에 값은 없어. 그때는 1로 해서 범위에 해당되는 값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인지 룩업은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클릭,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자, 됐나요? 자, 지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결과값이 잘 나왔어요. 근데 아마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헉 하고 헉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유튜브에 있는 거 정말 무편집으로 시간만 1시간 단위로 잘라서 올렸어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편집을 해서 올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복습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중간에 너무 아까처럼 막 이렇게 공백 있는 시간은 자르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올려줄 거니까 참고해서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우리가 했던 게 뭐뭐뭐인지 선생님이 메모를 노트 그냥 이렇게 연필로 메모해 놓은 거 복사해서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줄 거니까 연습하고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똑같은 함수를 찾아서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 너희들도 참고해서 웬만하면 선생님이 메모해 놓은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회차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우리가 사용했던 함수들을. 알았지요? 자, 나 할 수 있습니다. 예진이 할 수 있지? 해야 돼. 자, 수연이도 할 수 있지? 네, 근데 해야 돼. 그 유튜브는 어디서 봐요? 그때 내가 안 올려줬나? 카톡방에다가? 네. 카톡방에서 올려줄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를 미안해. 너희들 이름은 나와 얘들아. 알았지? 얼굴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름은 노출이 되어져요. 중간중간 이름 부르는 것까지는 편집을 못했으니까 참고해 주고요. 유튜브 주소를 올려줄게. 거기에 재생 목록에 보면은 반별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커멀반에 들어가서 찾아서 복습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반드시 복습해줘야지만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마지막 시간이야 얘들아.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함수 못한 부분 몇 가지 남아져 있어요. 그 부분 연습할 거니까 올 수 있도록 하고